2022년 카카오 신입 공채 1차 온라인 코딩 테스트 7번 문제죠. 예, 사라지는 발판. 그리고 이제 풀이는 파이썬 풀입니다. 예, 유튜브 영상에 글에 소스 링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코드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 보시고요. 이 문제를 딱 접하면 오바이5밖에 안 되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반드시 승리하는 쪽으로 간다. 예를 들면 최대한 버틴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코딩하는 거지? 라고 하지만 이게 민맥스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게임에서 가끔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게임 개발할 때 그러니까 몬스터가 뭐 어떤 공격을 할지 뭐 이런 거를 판정할 때 쓰이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그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다 접하면 이런 표현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난해해지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러면서 헷갈리는데 사실은 민맥스 알고리즘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민맥스 알고리즘을 얘기하기는 조금 내용이 많고요. 이 민맥스 알고리즘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 기고보기 사이트에 잘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고정 댓글에 보면 얘 링크를 남겨둘게요. 이 민맥스 알고리즘 혹은 민맥스 트리 그리고 알파 베타 프루닝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이걸 돌아와서 이거를 이제 잘 해석을 해보면 A가 이길지 B가 이길지 누가 위너고 누가 루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기는 사람은 어떤 뎁스, 여기서 뎁스가 뭐냐면 A가 움직인 다음에 A가 이제 A1으로 움직이죠. 기본적으로 상하좌우 4가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4개를 그려보죠. 그 다음에 B가 움직이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B1이 생기겠죠, 다시 다. 근데 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한 번 뎁스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칸 누군가는 움직인 거예요. A가 움직였던 B가 움직였던 A의 움직임이 한 칸이나 B의 움직임이 한 칸이 동일한 한 칸입니다. 그래서 뎁스가 생기죠. 그래서 하나 넘어갈 때마다 더하기 1이 된단 말이죠. 이거를 A와 B가 공유하는 값이에요. 근데 위너의 입장에서 보면 뎁스를 이게 뎁스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위너일 때의 뎁스는 반드시 승리하는 조건 혹은 가장 빨리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뎁스가 있겠죠. 많은 칸을 내려가서 서로 움직인 다음에 누군가 이기는 게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게 최소가 되는 거죠. 뎁스가. 반대로 루저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더라도 최대한 버티다가 죽겠다. 이 뎁스를 최대가 되게끔 하는 게 목표가 되겠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플레이어 1이 있고 몬스터 1이 있는데 얘가 힐을 쓸 수 있어요. 그럼 나는 힐을 쓰고 죽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힐을 안 쓰고 죽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힐을 써야겠죠. 그러면 힐을 쓰면 더 오래 버티겠죠. 어쨌거나 몬스터가 지겠지만 최대한 버티다가 오랫동안 있다가 죽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 장에서 이제 좀 신뢰를 들어가면 설명을 해볼게요. 자, X표는 움직일 수 없는 지역이에요. A가 여기 있어요. 자, B가 여기 있죠. A가 이리로 이동합니다. 여기 X가 되죠. B는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최대한 오래 살아야 되니까. A는 여기서 무조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럼 한 칸, 두 칸이에요. 자, A 위너, 그 다음에 두 칸 이동. B도 한 칸 이동했어요.
근데 두 번째, 이동할 데가 없죠. 자, B 루저 한 칸 이동이에요. 예. 근데 반대로 똑같이 A, B의 위치가 같다고 치지만 A 여기, B 여기 있지만 여기가 달라진 거예요. 예. 똑같이 A 이동하죠. A1, 자 B1 오래 살아야 되니까 B1 다시 A1 B1 BA죠. 내가 왜 B2 그 다음에 A도 2. 자 A가 여전히 이겼어요. 근데 A는 세 번째 칸을 이동해야 되죠.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요. A가 이겼고 세 번째 칸이지만 B는 졌고 두 번째 칸을 이동했죠. 이렇게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 둘 중에 A, B 중에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그렇지만 앞에 장에서 설명했듯이 누군가 이긴다면 이기는 값을 최소화하는 거죠. 누군가 진다면 지는 값을 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게임에서는 특히나 이제 민맥스 알고리즘을 적용하려면 결과가 둘 중 하나여야 돼요. A가 위너면 반드시 B가 루저여야 되고 A가 루저면 반드시 B가 위너여야 됩니다. 예, 이래야 알고리즘이 성립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 어떤 펑션을 우리가 디자인할 거잖아요. 그러면 리턴을 뭘 해야 될지 알겠어요. 예,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 이제 A, B를 쓰기는 그러니까 이제 트루 폴스를 해야겠죠. 내가 이겼을 때 또는 졌을 때. 그리고 뎁스는 앞에 슬라이드 앞에 장에서 봤듯이 이렇게 막 선택 따라서 이 한 칸마다 1씩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뎁스의 길이가 오겠죠. 이걸 내가 리턴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A이거나 혹은 B잖아요. 그러면 A 함수가 한 번 움직이고 B가 한 번 움직이고 다시 A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B가 리턴을 해줬어요. 근데 A 입장에서는 뭐예요? B가 이겼다. 내가 진 거죠. 요 관계를 가지고 이제 펑셔널 디자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다음 장에서 이어서 할게요. 자, 이 함수는 처음에 이제 솔루션 시작, 솔루션, 예, 모든 카카오 문제는 솔루션 시작하니까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턴 A가 있어요. A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턴 A는 다시 턴 B를 호출해주고 요 사이에 이제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다시 턴 A를 호출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A 또는 B가 못 움직일 때까지 반복인 거예요. 혹은 X 위에 있을 때까지. 예. 원래는 보통은 이제 뭐 사방이 다 X여서 내가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없네 라고 하면 끝난다고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독특하게 A, B가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A가 먼저 나가면 여기가 X를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B가 지게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체크해야 돼요. 상대방이 X 위에 있거나 그래서 메서드가 뭐를 디자인했냐면 메서드를 뭐를 디자인했냐면 X가 0 움직일 수 없는 위치에 상대방이 있는가 라는 거를 판단하는 함수가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내가 이겼으면 여러 가지 이긴 경우의 수 중에 제 최소값을 리턴해주고 만약에 내가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졌으면 폴스 중에 최대값을 리턴해줍니다. 이 단계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근데 B 입장에서
여기에 A 입장에서 리턴을 할 때 폴스하고 4를 리턴했다고 하면 B 입장에서는 내가 이기는 경우 중에 4가 있는 거죠. 내가 이기는 경우 중에 4가 있는 겁니다. 근데 턴 B에서 턴 B에서 턴 A로 갈 때 경우의 수가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4가지가 정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F4를 리턴한 거죠. 그럼 다른 애들은 F3을 리턴할 수도 있고 오히려 내가 이겼다, A가 이겼다 이런 걸 리턴할 수도 있는 거예요. T, 즉 A가 이겼기 때문에 B 입장에서는 나는 졌다가 되는 거죠. 폴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반대로 F3인 경우가 있었다고 하면 여기를 들어와서 리스트에 이렇게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4가지 경우 수를 다 가본 다음에 내가 이긴 경우가 있으면 이긴 경우 중에 가장 작은 3을 T3을 리턴해 주게 되고 반대로 이긴 경우가 없었다고 쳐요. 그러면 폴스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값을 리턴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펑션을 이제 디자인을 해보면 자, 일단 인자로 뭘 받아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A가 진 경우, B가 진 경우 둘 다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A 메서드에서. 왜냐하면 A, B가 같이 있다가 A가 이렇게 뛰쳐나가서 X가 되는 경우 혹은 X, X, X 다음에 B가 여기 있고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B가 여기 있고 A가 이렇게 있어요. B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봐요. X가 되죠. A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여기가 X가 되죠. 결국은 B는 움직일 데가 없어요. 어디든 가면 못 움직이니까. 이렇게 돼서 A가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A가 못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3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3가지 경우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자로 2가지를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A의 위치를 알아야겠죠. A의 로케이션, 당연히 B의 로케이션도 알아야죠. 세 번째로 뭐가 있겠어요? 뎁스를 알아야 됩니다. 이 길이. 그리고 이 뎁스 값은 항상 한 칸 호출할 때, 상대방을 호출할 때마다 이게 1씩 증가해 주게 되는 거죠. 좀 글씨 잘 쓸까요? 자, 이렇게 3가지 값을 인자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트루 리스트하고 폴스 리스트, 내가 이긴 리스트하고 폴스 리스트를 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루핑을 한번 해주게 되고 4가지 방향 1. 자, 레프트, 라이트, 다음에 업, 다운 4가지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이동할 수 있으면 이때 이동하고 나면 X가 새로 생기죠. 그러면 X가 새로 생기면 그때 상대편 지금은 턴 A니까 B가 X 위에 있는가 그래서 일어나면서 있으면 좋겠죠. is on B. 자, B가 X 위에 있나 라는 걸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했으면 여기서 B가 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T에다가 여기다 어펜드를 해주는 거죠. 하나 더, 네가 이기는 현재 뎁스에 대해서 네가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어 라고 넣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루프 안에서 구현해야 될 부분이 하나 빼먹었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A의 이제 새로운 위치 이제 어느 쪽으로든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new A 로케이션이 나오죠. 새로운 A의 위치가 나오면 이거를 똑같이
이기고신 거, 그 다음에 최대값, 뎁스의 최대값, 이게 이제 턴 빈 거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A의 새로운 위치를 넣어주고, 이 B의 위치는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뎁스의 1을 이제 더해줘야겠죠. 한 칸 더 이동을 했으니까. 자, 이렇게까지 해주면 일단 A에서 B로 가는 것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다 정리돼서 리턴이 돼서 온 거예요. 예. 왔으면 이제 우리가 고려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루프 안에서 움직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칸도 못 움직였어. 루프 위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건 다 B를 콜하는 것도 루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루프 안에 들어갔는데 한 칸도 못 움직였다. 다 막혀 있어서. 그러면 나는 졌고요. 턴 N이 졌고 폴스를 리턴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면 뎁스를 그냥 리턴해 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긴 경우가 있어요. 이긴 경우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내가 이기려면 이번 턴은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긴 애 중에, 자, 리턴을 내가 이겼네. 그러면 이긴 애들 뭐가 낫지 아까 모아놓은 거 중에 여기서 최소값을 리턴해 줍니다. 최대값이 아니죠. 트루의 애들 중에 최소값을 리턴해 주면 되고, 반대의 경우면 마지막으로 최대값 리턴해 주는데, 이제 내가 진 경우에 대해서, 폴스에 대해서 최대값을 리턴해 주면 이 문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 이메일로 남겨주시고, 궁금한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고 이메일로도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의 알고리즘 문제풀이를 원합니다. 네, 코데풀 채널이었습니다.